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들이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효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이제 약간 선선해. 살짝 선선해. 맞아요. 네. 예. 신기해요. 바람이 달라졌어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이제 에어컨을 좀 꺼놓고 예.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또 서늘해져서. 서늘해졌어요. 예. 예, 어쨌든 이게 이 절기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입추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제 곧 가을이 오겠죠. 네. 예, 제가 정말 전쟁기념관에서 대통령실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더운지 아유. 진짜 너무 더워요. 예, 우리 양산 다 샀습니다. 예. 양산 없으면 안 돼요. 양산 없이 못 다녀요. 예.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좀 편해지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럴 때 여러분들 위해서 음료수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M 당N입니다. 식사만 하시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네이버 후기 2만여 개, 평점 4.9점,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평점 4.9점 받은 닥터 M 당N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부터 차별화했어요. KCI 학술지에 효능 실험 연구 논문 등재가 돼 있고요. 무려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 M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 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딱 5주만 잡숴보세요. 네, 혈당 체크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 두세 병 마셨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전액 환불 싹 다 해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 스트레스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뭐 없나라고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에 닥터엠 당N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입맛도 깔끔해집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면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면 모든 분들에게 2박스 플러스 1박스 더 선물해 드립니다. 2+1 현재 이벤트 중에 있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N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신 변호사님 드셔보시니까? 이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주 그 깔끔한 맛이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맞아요. 드시기 너무 좋고 맞아요. 제가 어제 한 그 건강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네, 우리 몸이 다 수분으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분이 빠져나가면 나간 만큼 보충을 꼭 해줘야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간 만큼 채우셔야 되는데 이 당N으로 예. 채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커피도 드시겠지만 커피 드시다가 건강 생각해야겠다 싶을 때는 이 닥터엠 당N을 여러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동시에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그동안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말고 딴 거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께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경석 씨처럼 인터넷 비교원 이렇게 인터넷 비교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속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여러분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바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방금 전에 나온 건데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해군 함정 술 파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1월이에요. 그 막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의 한복판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 되셨죠. 추미애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특검 저희가 국조했었는데요. 당시에 2023년 8월 초
거제 저도로 여름 휴가 갔을 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해상 선상 술 파티했다. 예? 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었는데 민중기 특검팀이 해상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해군 함정 항박 일지 등 해군 내 비공개 문건 리스트를 확보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추미애 의원이 예전에 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 그 실체가 이제 하나하나 맞춰지는 겁니다. 네. 지금 본인 지인들을 불러다가 이게 다 군사 어떻게 보면 시설물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노래방 기계를 빌려왔다는 의혹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가대교에서는 폭죽놀이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권력을 추하게 사유화했는지 거기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라는 세 글자 키워드를 넣으면 이런 몰상식도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근까지 우리가 목도했던 정권의 민낯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엄호하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 의혹을 뒷받침해줄 실제로 2023년 8월 달에 해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탑승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참 끝이 없어요. 그때 김건희 씨가 해군 함정에 올라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했던 그랬었던 것도 게 기억이 생각이 나요. 나는데 지금 저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저도로 휴가를 간 것 같은데 대통령 휴양지로 알려져 있었죠. 뭐 박근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다 저도 휴가를 가기도 하는데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을 특검팀이 확보를 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은? 우선은 이 내용이 전에 이제 보도가 됐었지만 이렇게 네. 특검에 의해서 일부분의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이제 처음인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성훈이라고 하는 이 경호처 사병들이 주관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용인하에 이 안보를 갖다가 완전히 사유화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요. 아니 해군 함정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군이 왜 윤석열, 김건희의 파티장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놀이터로 삼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시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 시점이 2023년 8월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우리 최혜병이 안타깝게 정말 목숨을 잃은 그 시점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사람 하나를 정말 잡으려던 그때거든요. 그 비극적인 일들을 벌린 자들이 배에서 그것도 안보를 사유화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이거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특검에서 가장 엄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전 처벌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을 본인들의 유흥에 활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병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때 노래방 기기 빌려와라, 네. 그죠? 그리고 또 이벤트 폭죽놀이, 같은 거. 예, 네, 이벤트 김성훈, 예, 뭐 이런 등등을 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김건희가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시설이 훌륭해서 행사했으면 내가 여기서 해야겠다. 자주 와야겠다. 해군 함정을 완전 유람선처럼 쓴 거예요. 진짜로. 해군 함정을 놀이터 된 거죠, 놀이터. 유람선처럼. 김건희 놀이터. 예. 예. 안보 놀이터.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진짜 막 얘기할수록 참담해져요. 저 스스로가. 전 너무 그러니까 지금 그 도대체 오늘 저희가 그 양부남 의원하고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도대체 김건희 씨는 뭐냐 정체가 그죠? 그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아침 네. 햇발에 굉장히 그 좋은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재성 논설위원이 쓰신 겁니다.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라는 것이고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다. 로비스트였다. 이제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 뭐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윤호중 지금은 이제 행안부 장관 됐는데 당시에 원내대표였다가 그 만찬장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한박 웃음에다 이렇게
입틀막 하면서 그때 네. 제가 그거 단독 취재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무슨 얘기를 맞아요. 했냐면 예, 줄리 얘기. 줄리 김건희 씨가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한 거예요. 원내대표 처음 만난 김건희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윤호중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제가 사실 그 친척분들께서 남양주 구리에서 모텔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고모님 누구분 제가 잘 압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니까 김건희가 딱 손을 잡자마자 윤호중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제가 줄리 안 한 거. 그것도 진짜 근데 보통 너무 아니에요. 놀란 거죠. 윤호중 의원이. 너무 세상에. 놀라면 왜 사람이 웃게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이가 없으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입틀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놀라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김건희를 만나서 그렇게. 이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 당시 윤호중 의원은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대통령 취임 만찬장이에요. 만찬장. 거기에서 줄리를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놀랬다는 거죠. 윤호중 의원이 후일에 저한테 설명하기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지지자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어떻게 김건희 앞에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카더라라고 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다 이렇게 사실이에요. 드러나고 있는 거 다,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는 뭐 비밀이 없고 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인 건데 최근에도 그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택배 기사님 통해 가지고 예. 그 증거인멸하는 정황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권력이 찍어 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는 처단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사안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이 죄악들의 그 잔상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뭐 일말의 기대도 없어서 어떤 실망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이 공분이라고 할까요? 이 정말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쳐놨고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사실상 장난질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환죄 같은 경우도 아파치 헬기 낮게 오히려 날개해가지고 적의 공격을 유도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도구화하는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한겨레 논설위원이신가요? 네, 논설위원. 상당히 뭐 정확하게 본질을 잘 짚으신 건데 결국은 이 로비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지 않고 로비를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알선수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법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처벌할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고 처벌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데뷔 이후에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지난 한 8년여에 대해서 저는 뭐 다 샅샅이 조사해서 저는 정말 김건희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게 내란 종식과 크게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럼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 안혜욱 전 줄리 폭로하신 대한 그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이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이 베푼 연회에서 김건희 줄리를 처음 네. 만났고 이때 김건희를 김 교수라고 불렀다라는 네. 것이고 이 단순히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이 이름으로 이명수 기자에 따르면 무슨 클럽도 다니고 뭐 그렇게 했다는 네. 거잖아요. 영어 이름이 2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로비스트 였다는 게 본질이라는 법조 거죠. 브로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접객원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웠던 게 교수라는 이 호칭으로 소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혜욱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데 더 본질적이고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의 본질은 로비스트였어요. 살아온 이력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 회장과 삼부토건 회장이랑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상류사에 진입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허약한 내면을 누르면서 성형수술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외모가 변천했다는 건 수술이 아닌 건 설명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학력도 엄청나게 속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상류사회로 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삼부토건 회장이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검사들과의 교류를 하는데 왜 필요했을까? 정대택이랑 송사가 계속 예.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물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면 정말 반대급부를 얻었느냐 얻었다는 거죠. 정대택 씨가 정말 법정 구속이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 햇살
이 칼럼의 가장 핵심은 왜 검찰에만 주목하냐 법원은 이라는 그러니까. 물음표도 던지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법정 무고죄로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했던 판사는 나중에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사람과 땅을 공유해서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이게 휘발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김건희란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네.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뭐 같이 체코도 여행 가고 그 기러기 아빠인 사람의 자식의 등록금 그런 거 생활비 다 부인한테 내주면서 이 건사하고 이런 게 로비스트예요. 왜냐하면 빼먹을 게 있거든요. 이건이 있고 이 사람이 방패막이가 되거든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도 그 공흥지구 이 이슈만 하더라도 800억을 법니다. 가족회사를 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개발 부담금을 단돈 1원도 내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혐의로만 그 오빠를 기소했는데 아니요. 이거 유착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다 눈 감아준 거예요. 왜? 김건희의 성공방정식엔 이게 맞아요. 포섭하고 돈 매기고 뭐 해주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검찰의 민낯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김건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법조. 법원도 네. 문제라는 것이고 방금 전에 저희 그 김광민 변호사 오셨지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조폭 출신의 쌍방울 회장 김성태 회장의 그 구속 이후에 법원에서 지금 그 저 뭐죠? 보석 허가를 할 때 무속인 김윤희 씨, 그 뒷배는 김건희, 그리고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수원지법 판사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폭로를 처음 해주신 건데요.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말씀 주신 대로 검찰 문제만이 아니야. 법원도 문제야.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이 사법 카르텔을 어떻게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가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계속 구렁텅이로 박혀 있느냐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 네. 뭐 더러운 세상이다 이렇게 뭐 외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더러운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 이제 김건희죠. 사실 근데 김건희가 만든 수법 자체가 결국에는 로비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이 권력기관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네.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셈인데 네. 이게 어떤 개개인의 뭐 판검사들의 일탈이야 뭐 인간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네. 뭐 어느 영역이든 일탈은 다 있는 거라서 그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은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구조적으로 매겨놓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또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위를 또 들이받고 그러니까. 또 그럼 더 높은 권력으로 가서 또 진영을 바꾸고 그래서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자기 하수인들을 갖다가 이제 앉혀놓는 방식으로 이 구조적인 이 사법 프로커들을 합법화해주는 그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한두 사람 처벌해가지고 지금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검찰도 해체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사법 개혁도 이제는 뭐 수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대한민국이 과연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이런 더러운 오염된 상황에서 정화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분기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 못 해내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 정말 희망 없는 나라 내지는 이런 더럽게 오염물질 뿌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거 여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김건희 단죄하고 또 그와 연관된 하수인들 다 처리해가지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닦는다면은 뭐 그래도 나름의 일말 희망을 우리가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저 맞습니다. 분기점에 와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검찰 사법 개혁, 네. 언론 개혁. 네. 여기에 언론은 또 없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언론 사법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이 세 가지의 개혁을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는데 여기만 깨끗해져도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바뀔 그럴 겁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걷어내지 못하면 대안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요. 계속 이 굴레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체로 보면 이 얘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예요. 최은순의 유명한 어록이 있다.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예, 정대택의 중학교 친구였지만 큰 돈을 주겠다는 최은순에게 속아서 정대택을 배신하고 허위 증언을 했던 고 백윤복 법무사가 죽기 전 검찰에 제출한 범죄 자수서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가 요것만 하면 엄청나게 성공한 정부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개혁의 하나의 그 뭐랄까 포인트를 짚자면 결국 사법과 검찰과 언론 그 지목한 개혁 대상들의 정치 권력과의 유착이에요. 네. 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 권력과 이걸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 걸 끊어내느냐. 지금은 뭐 통일교 신천지까지 나오니까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건데 네. 어쨌든 그 유착고리를 끊어내면 뭐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그 저희가 사실은 주말 사이에 단독 입수했는데 주말엔 저희가 보도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가 먼저 기사를 썼던데 서희건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 서희건설과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서희타워가 완전히 봉쇄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봉쇄하고 뭐 했냐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누가 준 거냐. 김건희 씨가 말한 그 지인이 서희건설 관계자인 거냐. 네. 이제 요걸 포인트를 좀 삼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희건설 맞사위. 그죠? 박성근 검사. 그렇습니다. 여기하고도 연관성을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가 6,200만 원인가 하는 그런 목걸이란 말이에요. 반 클리프 아펠이. 네. 그러니까 한국에 몇 점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의 호텔에 네. 누군가 사갔는데 네. 사간 시점은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입니다. 준 시점은 3개월이 지난 6월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서희건설의 창업주의 맞사위가 누구냐? 박성근 검사인데 네. 이 사람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어떤 대단히 고위직으로 영전을 합니다. 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 네. 그때도 그런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총리실의 비서실장이면 한덕수 사람이 가야 되는데 검찰 출신이 웬 말이냐. 맞아요. 이거 완전 바지 총리구나. 누가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맞아요. 목걸이를 지금 서희건설이 준 걸로 유력하게 추정이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짜를 가져갔겠습니까? 2011년 5월에 그 2010년도에 샀다라고 했나? 2010년에 홍콩에서 그 가품을 샀다라고 했는데 진품 정품이 나온 게 2015년 11월이에요. 네. 어떻게 정품보다 가품이 먼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시간 있습니까? 여행자. 김건희는 시간 여행자다. 시간 여행자가 아주 최종 설계자다. 막 이러는데 네. 그 목걸이는 진품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토에 갈 때 옷도 맞춰보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랑 액세서리랑 그러니까요. 구두랑 맞춰보고 그 메시지도 다 이제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야, 이 목걸이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가품이면 법률 검토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망신당하고 많은 거예요. 진품일 때 법률 검토가 필요한 거죠. 이거 재산 신고에도 누락됐고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어? 빌렸어? 아니면 받은 거야? 뇌물이야?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이런 이슈 때문에 안 차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찾다라는 거야. 뽐내는 걸 좋아하니까요. 내면이 허약하니까 그거로라도 본인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김건희의 심리상 그걸 차니인데 이거는 서희건설로 받았다고 유력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리실의 비서실장을 검사 출신이 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산에서 출마도 하지 않습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서희건설과의 김건희와의 어떤 거래, 네. 어떤 유착관계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예. 결국에는 당시에 이 박성근 검사를 갖다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시킨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은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두 축이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국무조정실이고 거기 실장은 장관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제 차관급 자리기는 하나 여기에 이제 박성근 검사 출신이 간 건데. 아니 검사 출신이 행정을 뭘 안다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느냐도 상당한 의문이 있었거니와 네. 이제 와서 보면 이 서희건설의 사위로 알려지면서 결국에는 어떤 좀 매간매직 자리를 사고 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성으로 자기의 그 가족을 갖다가 심어놓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원희룡 심어놓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실에도 한덕수라는 바지를 갖다가 앉혀놨기 때문에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한덕수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 전 특검이 지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멀지 않아서는 뭐 이것도 진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런 목걸이를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그런 대가성의 그 금품들이 오고 왔을 가능성은 전 네. 충분히 좀 많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이 범죄 행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지금 일파만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인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오늘 뭐 확인이 된 거죠. 그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목걸이는 누가 주고 가방은 뭐 통일교가 주고 막 온갖 군데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매관매직 상태로 하는 사람이 이 검사 한 명뿐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리마다 보여지죠. 다 있을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인사권이 6천 개 있거든요. 6천 개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와. 하는 게 뭐 산하기관까지 다 그럼 하면 6천 개 최소 6천 아니, 개 최소 그냥 6천 최소 개로 6천 개의 목걸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전제하고 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김건희라는 사람은요 네. 이미 최재형 목사가 다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받아먹는 사람이거든요. 아, 줄을 서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나왔을 갔을 때. 때도 카메라에 찍혔을 때 듀티프리 우리가 다 받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받아먹는 게 디폴트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받아먹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또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받아먹었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들을 사고 팔다가 이게 이제 하다못해 이제 해먹다가 이제 정당까지 들어와서 해먹은 게 또 공천농단이거든요. 공천. 예. 공천 자리까지도 해먹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범죄와 비리, 부패의 끝을 알 수가 없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소 듭니다. 오늘 또 신박한 우리 또 그 신 변호사님의 최소 논리가 6천 나와서 설. 최소 6천 개다. 아니 자리 인사권 뭐 하나하나 돈 받고 다 팔았다고 보는 게 더 거의 매번 합리적이지 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온 걸 보면 예, 그러니까 네. 드러난 게 이런 거지. 아니 고양이가 생선 가게로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냥 지나가진 않는다. 꽁치도 팔고 갈치도 팔고 고등어도 팔고 뭐 다 먹어야지. 다 팔아야죠. 예, 이면수도 먹고, 팔고, 예, 다 먹어야지. 그냥 가자미도 팔고 다 팔아야죠. 하나만 먹고 지나갈 수 없다. 최소 6천, 고등어만 팔고 딴 건 안 판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 6천 개는 먹었다. 고등어 예.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유진. 예? YTN 인수한 유진은 그냥 공짜로 줬겠냐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했을까 예, 이런 깨끗하게 의심이 했겠냐. 들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국정조사로 확인된 내용 저도 그래야 뭐 되겠습니다. 취재 중에 있긴 한데 예, 예. 아직은 그리고 그것도 무르익지 있잖아요. 않아서. 대왕고래도 깨끗하게 했을까? 대왕고래. 그것도 너무 아브레우는 수상쩍어요. 왜 누가 선정을 해서 그렇죠. 그 허접한 인간이 와서 돈을 예. 다 그 연구 용역을 거기도 사실상 가져가고. 사자 비슷하잖아요. 1인 기업이고 너무 이상했죠. 법인세도 못 내는 네. 사람을 정리하면 그냥 가정집에 윤석열 있고. 정부의 모든 인사를 포함한 의사결정은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뭐 엑스포도 거기서 과거에 소문들이 뭐가 있습니까? 엑스포 비서관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엑스포 관련해서 띄워가지고 뭐 빼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바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다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그렇죠. 지금 보니까 터널 하나 만드는 거였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네옴시티. 대대적으로 막 예. 난리를 치고 그거를 성과인 것처럼 꾸며냈는데 그 뒤로는 또 어떤 이권 관계가 오갔는지. 왜냐하면 이 윤석열 부부의 그 머릿속에는 하나하나를 다 돈으로 인식한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목걸이 갖고 왔어 이 자리 이게 아니라고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 의혹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체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목걸이를 그럼 하나만 받았습니까? 반클리프 아페를 받고 하이엔드 브랜드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그 받는 거에 거리낌도 없고 다이아를 보고 그 앞에서 갖다 줬다는 건진 앞에서 이렇게 큰 다이아 이래가지고 문자를 건진이 윤모 씨한테 보내고 윤영호 씨한테 예. 이게 지금 다 실체로 드러나고 그리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면 해외 순방 가도 명품샵을 들락날락 합니까?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명품이 그것도 많은데 우리 뭐또 언론이 살 게 아니라 있어? 라트비아 언론이 찍어가지고 어. 세계 망신된 거 리투아니아, 아니,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예, 예. 망신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많이 줬을 때 또 받는 장면도 우리가 다 봤고 그리고 인사권은 많았고 그럼 연결하면은 많이 받아 먹은 게 상수인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안 드러났으니까 어디서 얼마를 받아 먹고 어떤 반대급부를 줬느냐 이거 이제 특검이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종합을 해도 이건 해먹어도 이건 너무 심하게 해먹었다.
간이 배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캄보디아 ODA 그다음에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필두로 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또 얼마나 그 하려고 했었던가. 근데 지금 그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너무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옴시티, 사우디. 그러니까 한동안 아랍 많이 갔었잖아요. 김건희가 네, 맞습니다. 아랍을 엄청 다녔어요. 네. 그 이유가 이게 다 해먹을 결심 그래 차원에서 보여요. 무대를 네, 지금. 한반도에서 국제사회로 네. 넓힌 거다. 네. 그리고 보면 특징이 있어요. 캄보디아는 독재 국가죠.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죠. 사우디도 사실상 왕정.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나 다름없어요.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 거래를 트면서 세게 해먹을 결심을 했던 거 아니냐. 시스템 구축이 민주적으로 잘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 뭔가를 주고 받기가 쉬우니까 세계적인 판으로 이제 벌린 거예요. 해먹을 결심을 전 세계 글로벌하게 했다라고. 아니 그걸 이제 보여지는 MB한테 배운 걸 거예요. MB가 또 옛날에 자원외교 뭐 하면서 해먹었던 그 수법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도화시킨 거죠. 지금의 시대에 맞게 아마 좀 각색을 해서 아마 해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국제사회까지 가서 저렇게 해먹었다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면 국내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해먹기 좋죠. 본인들의 권한을 가지고 포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 포장이 가능하니까 저는 훨씬 더 많이 해먹었을 것 같고, 이제 그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는가. 너무 좀 참담합니다. 사실. 근데 사기꾼을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사기꾼 아, 가족이죠, 정확하게 네? 말하면. 사기 진짜. 사기 가족. 사기꾼 패밀리.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던 걸 진짜 몸소 실현한 거죠. 이거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권력을 네. 향유한 거예요. 아, 나 돈 해먹고 평생 벌 거. 나 한번 이런 거 축적을 해보자. 그러니까 받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 300만 원짜리가 눈에 찾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조그만한 파우치. 조그만 말.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아니었던 거예요. 거. 김건희 씨한테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힘으로 이틀 막 하고 해도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규모가 어떤 나라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이제 내란을 획책하는 이것까지 간 것이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네, 어쨌든 지금 그 드러난 사실 보면 근데 진짜 야 김건희와 관련해 우리가 최순실도 어마어마한 여성이어서 이 아마 이제 조만간 영화가 나올 거다 했는데 김건희는 이미 영화도 나왔지만 신명. 네. 예, 신명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더한 판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이 판을 종결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의 정말 국가가 망할 뻔했어요. 아 진짜 나라가. 망하고 있었던 나라도 거예요. 팔아먹을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거에 대해선 정말 기대해도 들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 안위만 지킨다면 뭐라도 할 만한 사람들 아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막 우크라이나에 뭘 보내겠다. 이게 정체적인 정세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없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위기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아주 무도하게 이 국정을 운영하고 뒤로는 다 본인들 이익을 빼먹고 있었고 나라 이런 큰 사업 같은 것도 개인의 이권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고 배우자 섹션에 참가해야 될 때 혼자만 빠져나와서 왜 캄보디아 다른 이런 일정을 했을까 의아하네. 왜 그런 사진을 가공하고 캄보디아의 이슈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해졌던 순방 일정 같은 것도 다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막 갑자기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근데 거기에 정말 주된 설계자는 김건희 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꼭두각 씨가 윤석열 씨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일 관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작년에 왜 그렇게 뉴라이트 인사들을 박아놓고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부터 시작해서 일본하고 도대체 당시에 무슨 외교를 한 건지를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참담.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유튜브 그 제재 때문에 제가 다 그 얘기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나쁜 약 관련된 나쁜 약 음. 약물 관련된 이제 마약. 그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그래요? 마약에.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지금 네. 수사하다가 유튜브에서 또 그거 멘트를 조심하는 유튜브도 있던데.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나쁜 약 관련된 것도 나쁜 약. 네, 그 밀수 관련돼서도 여러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되는 거 온갖 지저분하고 나쁜 거 그냥 모든 걸 다 판을 벌려서 아주 그냥 병렬식으로 해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다 그냥 돈 되는 거를 예.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이제 최악이라는 말도 좀 안 맞고요. 정말 국가적 비극이고 불행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한 서희타워에 네. 대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증거인멸이 벌어졌다면 완전히 빼박으로 문을 딱 보이죠. 잡고 완전히 예. 봉쇄한 가운데 증거인멸을 벌였다면
특검팀에서 조사해간 목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 까는 그런 파란 비닐 같은 예, 것까지 깔면서 뭔가를 이동하고 이런 걸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안에서는 또 얼마나 기본적으로 기업에는 파쇄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 감출 수 없는 게 있죠. 일단 그 명품의 시리얼 넘버와 그걸 매입했다라는 그 증거, 영수증은 버릴 수 있어도 어쨌든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런데 왜 대대적으로 다 건물을 폐쇄 조치하고 그게 서희건설이잖아요. 네. 서희 타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삼부토건도 이건 관련돼 있는데 맞습니다. 서희건설이라고 그게 없습니까? 네. 이 정부의 어떤 민낯을 알고 있으면 기업으로서는 그 약한 고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만 있을까? 사위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왜냐면 공천은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밀리고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만천하에 알린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파쇄기가 매우 바빴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볼 때 증거인멸한 혐의가 되면 관련자들은 전부 싹 다 처벌되는 거 완전 아닙니까? 구속입니다. 구속감. 어. 증거인멸을 이미 했고 더 할 거고. 예, 그러면 서희건설 관련된 사람들도 박성근 검사를 포함해서 싹 다. 싹다 사법 처리 된다. 그 법률 자문은 누가 해줬겠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박성근 사위가 해줬겠죠. 사위가 예. 예. 사위가 포함되어 있는 로펌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보니까요, 재판에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직위원 재판부 예. 많이 이제 비판을 받는데 이 국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의 그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고 재판이 넘겨졌던 그 선례가 있잖아요. 그때 일주일에 4번씩 재판했어요. 물론 휴정기에 있죠. 7말 8초에 법원이 각급 법원들이 돌아가면서 쉬는데 그때 재판 한 번 안 했습니다. 공소유지하는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이거 그냥 재판은 열어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했지만 딱 잘랐어요.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걸석 재판한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이재용 회장 증인에 안 나갔을 때문에도 구인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었어요. 증인 지위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본인 재판에 안 나왔을 때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래도 강제 인치를 시도했어요. 지금 이 재판부 사법부에 그냥 개인으로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원 법관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엄중함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전혀 관철되지 않는 이런 논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서는 안 되고 또 제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윤석열 씨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나간다 못 나간다. 근데 언제까지 잘 나갔습니까? 구속되기 직전까지는 막 열심히 했어요. 두렵거든요. 무섭고 쫄리거든요. 나 잡혀가기 싫고 그거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영장실질 전까지는 소환에 응하고 그 뒤에 구속 적부심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자포자기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말거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거나 말거나 전직 대통령의 어떤 국민에 대한 예의, 품격 이런 거 그냥 뒤로 하고 이런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에서도 인치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서울구치소라도 인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치도 못해 이런 거거든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아니 됩니까? 저는 법도 안 지키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까 장면이 영상으로 좀 나갔는데 그럼 그걸 깡패라고 부르지 않나요 우리가? 법도 안 지키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조폭 뭐 깡패 양아치 깡패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부르는데 딱 지금 하는 꼴이 그 꼴이고요. 저는 여기서 참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특검이 있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 실제 집행하는 구치소가 있어요. 어떻게 셋 중에 하나 정상인 데가 없습니까? 전 여기서 제가 참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응원봉까지 들고 결국에는 내라는 진압까지 국민들은 할 일을 다 했는데 권한과 책임을 가진 특검 그리고 영장을 발부해야 될 지금 책임이 있는 직위원 재판부 네. 그리고 그거 영장이 나오면 실제 집행을 해야 될 교도관들이 어떻게 셋 다 이렇게 다 엉망진창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그 특검이 제대로 돼 있으면 법원과 구치소를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과 구치소가 정상이면 법원을 압박하면 되는 것이고 세 군데가 다 정상이면은 구인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니, 자, 뭐, 국민들께서도 이런 얘기 이제 들으실 때마다도 아마 스트레스가 아마 크실 텐데, 저는 이 관련자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연구 축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치소장 김현우,
그리고 그 김현우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 그리고 지금 특검에 있는 민중기 특검과 그 특검보 문홍주 특검보인가요? 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 네. 이분들 중에 해결 안 되면 누가 해결합니까 이걸 지금? 그러니까 맡은 바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저는요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아니 법원이 이상하면 법원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과 구치소가 이제 네.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영장을 안 줘서 집행을 못한다. 발부만 해라. 예. 우린 집행하겠다. 입장 밝히면 법원도 발부하거든요. 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체포영장 법원도 발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지기현 케이스와 체포영장은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법원도 영장을 발부는 했는데 이제 집행이 안 되는 게 가장 국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특검은 지휘할 책임이 있고 법무부는 구치소장이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장을 교체할 권한이 있어요. 그럼 교체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안 합니다. 왜 빨리빨리 안 할까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한 대여섯 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영구적으로 정말 기억해야 된다. 끝까지 압박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너무 우스워집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규현 재판부가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서 여기서 피고인은 윤석열 전 내란숙에 얘기하는 건데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은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형사 재판은요 네. 피고인의 재정이 원칙이에요.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 선고 날 본인이 중형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외국에서 온 피고인이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 네. 변호인한테도. 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이 영장 발부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걸석 재판이라는 거는요. 예. 형사소송법에 이것저것 다 해봐서 강제로 끌어내고 이런 것도 해보는데 안 될 때 정말 모든 수를 썼을 때 안 되면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안 나가도 돼요. 네. 그냥 대리인 선임하면 그냥 변호사가 나가면 다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엄중한 절차가 형사 절차.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에요. 예. 피고인 윤석열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든 회박 놓고 그냥 어깃장을 놓고 정치적 소란이나 피우면서 왜 그러면 재판엔 안 나갑니까? 항변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항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내가 정당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주는 국면이다. 아니에요. 본인이 말하면 다 본인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과 괴리가 있고 거짓말을 한 게 나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시시각각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재판부가 왜 강제 구인 한번 시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교도소는요 진짜 집행이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법원이 허가를 하거나 특검이 지휘를 하거나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강제 구인장 내야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안 나오네요. 지금 몇 번째 안 나왔어. 그냥 걸석 재판 합시다. 이게 사법부의 위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뭐 속보 제목만 읽어봐도 서울 구치소가 윤석열 데려오는 게 곤란하대요.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 윤석열 정말. 데려오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구치소가 이렇게 나오는 게 곤란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국민들 앞에. 예. 아니 저는요 제가 가진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도 정말 나쁘고 천인공노할 짓이지만요 그걸 덮어준 검사들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왜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오는 윤석열도 천인공노할 인간이죠. 네.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나쁜 상황과 나쁜 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그대로 현상을 방치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 네. 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권한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곤란하대요. 네. 그럼 곤란하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할 의지도 없는데. 네. 그럼 징계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전 10시 51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11시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서울구치소로 현장으로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김현우 구치소장이 끊임없이 우리가 피고인이 계속 버티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네. 2월 4일에 서울구치소로 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수원구치소였고 네. 김용민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서 연어 술 파티 그 관련된 출정 기록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끝까지 내놓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다. 네, 사실상 윤석열의 알박기 인사로 서울구치소로 미리 와서 윤석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성창경 TV 아시죠? 네. 극우 유튜브. 네. 거기에서 김현우 구치소장 잘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용기가 있다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걷어내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봐야 그게 돼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아마 의원들이 갔었어요. 구치소에 가서 혼도 내고 했었습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잘한 거죠. 근데 오늘도 또 서울구치소 가는 거는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집행을 안 할 의지를 뻔히 보인 김현우를 상대로 뭐 소위 말해 계속 조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냥 계속 안 할 이유만 늘어놓고 있는 거고 국민들은 또 그 얘기를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또 전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오늘도 민주당에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은 법무부를 찾아가야죠.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죠.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왜 김현우 구치소장이 법을 안 지키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협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불이행하거든요. 네. 그 불이행에 대해서 왜 가만히 놔두느냐를 감독권자, 임명권자한테 가서 따져야죠. 그게 올바른 조사 아닙니까? 예. 근데 또 김현우한테 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얘기 또 듣는 게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거 왜 집행 안 하냐? 법무부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예요. 네. 그럼 저스티스란 말을 어떻게 씁니까? 정의가 구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고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기동순찰대 투입에 더해서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하고 그거 있어요. 설명이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게 물리력을 강하게 강력하게 잘해서 다 투입했는데 근데 그 힘이 윤석열 하나를 못 이깁니까? 10명이. 윤석열 계단 오를 힘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법을 안 나온다고 했던 윤석열 계단 올라올 힘도 없는 60세가 넘은 그 윤석열이를 못 끌어낸다? 그러면은 그 아까 순찰팀 뭐 이름도 복잡해 뭐 C 뭐요? CRPT? 뭐 그런 순찰팀 넣으면 뭐 합니까? 그 끌어낼 힘도 없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10명인데. 공권력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투입했으면 집행을 해야죠. 어떻게 소방관들이 불에 불구덩이 뛰어들었는데 불을 못 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 그 소방서가- 얘기거든요. 그럼 소방서가 의미가 없어요. 경찰서가 의미가 없어요. 강도 하나도 제한 못하는 경찰? 그 경찰 월급 왜 주고 테이저건은 왜 사줍니까? 그러면 수갑은 왜 사줘요? 그러면 세금으로. 그러니까. 구치소도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나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안 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황당한 게 그렇게 많은 물리력을 넣는데도 안 되면은 대한민국의 물리력은 뭘 갖다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하나도 제압을 못하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김성훈한테 시켜가지고 뭐 총 쏘라고 했습니까? 아니 3617을 제압을 못하면은 구치소 문 닫아야죠. 뭡니까 이게 지금? 전 신인규 변호사가 너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네. 민주당에서 구치소장 가가지고 면담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시간만 아깝지. 김현우 소장은 그 바꿔야 돼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늘 급하게 해야 될 조치는 정성호 장관을 장관이 만나야죠. 그렇죠. 정성호 장관이 김현우 구치소장을 인사 조치하는 겁니다. 그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예,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어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 김현우 구치소장을 해임하거나 전보시키거나 징계하거나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문제적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아니 거예요. 법을 안 지키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보다 법 위반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주장은 그런 주장을 그 하고 주장이 있어요. 납득이 돼요 국민들한테? 납득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법무부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이거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만든 정부고
국민들이 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까? 네. 목숨 걸고 왜 내란을 막았습니까? 이거 내란 정리하라고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근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종들이 그걸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변명만 늘어나요. 안 된대요. 이거 안 되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공권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공권력이 사실은 힘이 셉니다. 누구한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예. 야, 윤석열이 그 건폭 100kg 넘는 거 하나를 못 끄집어낸다? 10명을. 그럼 저를 넣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서 네. 권한을 주세요 저한테. 신인규 변호사가 가서 끌어내볼게요, 한번 그러면. 끌어내 아니 봅니다. 국민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법을 어기고 있는 구치소장한테 월급을 왜 줍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법원의 영장을 집행할 의지도 없어요. 안 된대요. 안 하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 그 자리에 왜 앉혀놓습니까?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직무집행을 해도 됩니까? 그게 징계 사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른 인사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사이에. 오늘 재판 또 안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 뭡니까, 재판에 이게? 안 나오면서 이유도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건강상의 이유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이유도 안 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 이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란 저는 속의 윤석열은. 이거 조금만 더 이제 법무부가 방치하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구치소장이나 법무부나 법원이나 다 한통속이 내지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아니 그렇게. 정부를 바꿨고 새로운 인물을 넣는데도 한통속이네. 그럼 그 국민의 절망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나라의 내란은 그럼 누가 종식시키고 누가 정리합니까? 아니 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늘이라도 오전에라도 말을 해야죠. 네, 법무부가 그 하나만한 김현우- 얘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김현우 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그래야 법이 살아 있구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구나.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무검찰이 그죠? 특검과 서울구치소가 이렇게 인치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거 버티면 이긴다. 제가 지금 이거 왜 열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전 이 현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만듭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똑같이 굴어요. 두 번째, 윤석열이의 집행을 칼을 뽑았는데 썩은 무도 하나 못 자르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국민의힘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저들의 모스탄 부류의 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오히려 김현우를 영웅 만들고 오히려 윤석열이 부당한 수사,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들의 마이크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더 해로움이 크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방문하겠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그림을 바로 붙여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가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첫 번째 지난 7일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변호인단들이 미리 들어와 있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9시부터 접견인데 그래서 사실 8시경에는 가도 그 접견하는데 직원들도 안 나와 있다. 맞아요. 직원들도 없어서 접견 그냥 9시 기다려야 부터예요. 된다. 문 네. 열기 전. 그러니까 슈퍼에 문 열기 전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주인이 문도 안 열었는데 그 미리 가 있어요. 어떻게 가 있었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8시에 저희는 사랑방 8시에 갈 수가 휴게 없어요. 공간 사랑방에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미리 들어가 있을 수 있냐. 구치소에 허가가 있으니까 됐겠죠? 그러니까 김현우 구치소장과 윤석열 측 간에 모종의 컨센서스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휴게 너무 공간에 이상한데? 미리 8시에 들어가 있고 그 현장에서 특검팀과 마주치냐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팀하고 마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실제로 그 출정 나갈 때 하는 그 출정 과장실인가 뭐 출정 있어요. 화장실 있어요. 그 대기 공간. 그렇죠. 예, 예. 거기로 가서 또 협상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근데 일이냐. 체포영장은 원래 입회가 안 돼요. 밀행성으로 도망간 놈 잡아오는 절차여가지고 그래서 난 변호인이랑 협의를 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협의를 왜냐면 그래서 체포영장 고지에서 잡을 때는 항상 미란다 원칙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라는 게 그렇죠. 이 고지가 들어가는 되죠. 게 변호인 선임 안 한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편의를 좀 봐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은 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거 그 선을 아니, 좀 넘은 네, 것 같아요. 이 전직 예. 대통령의 평범한 죄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키고 그쵸, 국민들에게 그렇죠.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일종의 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교도소하고 변호인단이. 근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인권 침해, 뭐 대통령께서 이런 일까지 당하셨다, 뭐 망발이에요. 거의 북한처럼 그렇게 네.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잡범 취급을 했다, 뭐 이런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온당한 근데 거냐? 수사는요 기세고 동력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동력이 많이 꺾이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부류의 그 모스탄 부류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된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권 탄압 얘기 나오고 뭐 이상한 헛소리들이 더 힘을 얻고 이게 여론전을 하는 이제 저같이 나와서 방송을 하거나 뭐 올바르다고 제가 믿는 부분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압박이 다르죠. 이게 영장을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고 네. 해버리면은 수사가 기세를 얻고 동력을 얻으니까 저쪽 목소리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죠. 영장 집행이 안 돼. 특혜가 들어가.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 조치도 안 하니까 오히려 실패했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쪽에서 헛소리를 하거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말할 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니 정당하면 왜 집행 못해? 니네 부당하니까 하다가도 후퇴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일부 맞잖아요. 왜 그런 비밀을 주냐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윤석열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과 정당하게 우리가 권위를 부여한 법원에서는 합법적으로 내준 거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내준 영장이 그럼 왜 집행이 안 됩니까? 네. 이거 설명해야죠.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특검팀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뭐 서희건설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목걸이 네. 행방도 찾고 있고 무려 4개 팀이 4개 반으로 나뉘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지금 내란 특검팀은 그냥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버렸고 김건희 특검팀은 지금 2차례 체포영장이 무산이 됐는데 여기에서 특검팀이 물러설지 아니면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해서 반드시 할지 아니면 최혜병 특검팀에서 군검찰 군검찰 출신의 이명현 특검팀이 단박에 군인 정신으로 잡아오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재 편의점에서는 현장을 놓치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도 면밀하게 취재하면서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저 마지막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따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이재명 신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산재 제로 만들겠다. 노동부 장관한테 직을 걸고 하라는 그 장면이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공적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직을 걸고 해야 될 시점 아니냐. 좀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진심이 담긴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유, 직을 걸어주세요 제발. 신 변호사님 그 말씀 눈물 나네요. 진정성이 있어요. 진짜 아니, 눈물. 국민들은 속이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아니 세금 내고 국민들이 군대 갔다 오고 의무 다 하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그거 자신 없으면 공적인 일을 하지 마세요. 내려와서 그냥 다른 일 하세요. 자기 일 하세요. 그렇게 사사로워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회피하면서 그럼 공직에 가지 말아야죠.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거죠, 지금. 그 의정부 신곡동 DL건설 추락사에 대해서 직보하라는 거였어요. 네, 직보. 네. 예. 빠르게 직보해라라는 겁니다. 델리민주 그림 들어오면 저희 여기 그 PIP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보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하여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서 맞습니다. 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직을 걸라고 했는데 신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전체 공직자가 다 직을 걸고 해야죠. 근데 직을 안 걸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도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도 정리가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은 너무 절망적인 분통이 겁니다. 터지는 분통이 겁니다. 터지는 예. 겁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 직을 거십시오. 예, 그리고 서울구치소 이 납득 안 되는 김현우 구치소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오늘 당장 처리해도 늦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까지 공권력이 무기력했나? 아니 그 노동자들에게는 화물노조, 건설노조, 얼마나, 조합원들한테는 네. 얼마나 간악하게 했습니까? 전광석화처럼 하죠. 네? 그렇게 힘이 센 네. 공권력이 왜 내란 속의 윤석열 앞에서는 솜방망이가 되는 겁니까? 뭐 사람도 국민들은 뭐 사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뭐 가려서 하는 겁니까 지금? 만인이 평등한데 지금 누구한테는 함부로 하고 누구한테는 봐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법이라는 말을 쓰지를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생각할수록 이거는 속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화가 나네 진짜. 속보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그 이춘석 의원 아시죠? 네. 예, 주식 거래하다 걸린 분. 예, 지금 이춘석 압수수색. 의원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구치소 측이 윤석열 데려오는 것은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가 우려된다. 그래서 못 데려온다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다.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내란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언론의 감시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취재 편의점에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7분이나 더 네. 했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